사실은 제가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택배 상하차를 뛰고 왔습니다. 택배 상하차가 업무 강도가 세고 아무래도 밤을 새는 작업이고 쉬지 않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악명 높은 그런 아르바이트인데, 그런데 이제 하루씩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서 상하차 그런 물류 관련 업무가 아무래도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걸 갔다 왔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수요일 오후에 혹시 목요일 날 일할 수 있냐고 연락해봤더니 답장이 왔어요. 10분 만에. 전 알바천국에서 갔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거를 제가 신청을 했고요. 물류센터들은 아무래도 다들 경기도나 그런 수도권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곤지암으로 다녀왔습니다. 여기 사당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곤지암까지 버스로 1시간 10분쯤 가더라고요. 5시 반에 출발해서 6시 반 넘어서 도착했고, 저는 아무래도 신규다 보니까 교육 같은 거를 잠깐 하고 본격적인 일은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총 12시간을 일했고요. 그 중에 1시간 동안 그 12시부터 1시까지는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상하차 일은 제가 옛날에 일기장을 보니까 20살 초반에 해봤더라고요. 한 두세 번 해봤는데, 이번에 근데 상하차 알바를 간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다음 주에 지산 리조트로 스키장을 가는데, 스키장을 가려면 이제 장비 대여비랑 리프트권을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바를 하루 뛰고 왔고요. 건지암 허브는 되게 시설도 좋았고 사람들도 뭐 케바케긴 한데 나쁘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하차를 했는데, 사실 상차와 하차 중에 하차가 쉽거든요. 왜냐면 상차는 물건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하차는 물건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 화물차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트레일러 한 칸을 이제 비워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한 칸에 물건이, 그 택배가 대체로 2,500개, 3,000개쯤 있는데 그걸 한 시간에 하나씩 비우는 걸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한 시간이 11시간이니까 한 10대, 11대는 비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의 1시간에 한 대를 비우더라고요. 그렇게 비우면 쉬게 시간이 8분 정도가 주어지고, 사실 8분도 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시간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날이 어제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되게 추워가지고, 근데 제가 옷을 따뜻하게 안 입고 가서 좀 추워가지고 떨다가 왔는데, 그래도 장갑도 여러 개 끼고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고, 그리고 사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분은 약간 계약직인가 봐요. 오랫동안 일하신 분 같은데 가서 관리자들이랑 되게 안면도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신규잖아요. 사실 신규는 알바로 왔고 이 일을 해본 적도 거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딱 원래 있던 계약직 그분 하차 라인에 가니까 되게 불편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분이 하면서도 되게 짜증을 많이 냈고, 근데 오랜만에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생업인데, 본인들 이제 알바생들이 와서 일을 잘 못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 마음도 이해는 가긴 가요. 처음에 쫄아가지고 제가 그분이 한 3, 40대로 보였는데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하면서 손목이랑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무릎도 계속 무릎 꿇기도 하고 물건도 계속 무릎으로 치기도 하니까 무릎도 다 멍이 들었고 양쪽에 어깨도 아프고, 이게 허리가 아프네요. 이게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옮기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말씀드리자면, 여기 급여 명세서가 있는데 이만큼 받았습니다. 건재함에서 16만 3천 원을 받았고요. 하루 일한 거 치고는, 근데 밤을 꼴딱 새우는 일이라서 매일 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그냥 어쩌다가 정말 돈이 급할 때 바로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몸이 멀쩡하다 싶으면. 그 느낀 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하차 같은 이제 몸을 쓰는 직업은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새로 들어온 저 같은 사람이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나 급여가 이제 시급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경력이 뭐 쌓인다고는 하지만 경력이랑 이제 급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평생 업으로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번 다음에 이 모은 돈으로 공부를 하던가 투자를 하던가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집에 오는데 너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날밤 까고 와가지고 아침에 집에 오니까 한 11시쯤이었는데 이제 10시에 지하철 또 갈아타고 버스 타고 오는 길에 이렇게 세상이 평화롭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이 집이 너무 그리웠고 일단 지금의 삶이 훨씬 감사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은 사실 잘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몸을 갈아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몸으로 자기 몸과 시간을 갈아서 돈을 버는 거랑 금융소득의 경우는 완전히 이제 양극단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 내가 자더라도 내가 놀더라도 돈을 벌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왜냐면 제가 지금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하루 등락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등락을 하니까 하루에 금융자산은 꼭 필요하다. 언제까지고 내 시간과 노동력을 이렇게 원화로 교환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밥을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음식값을 계산할 때 뭐 예를 들어 피자는 국밥 2개 값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상하차를 하고 와가지고 약간 모든 것들을 보는 시선이 1상하차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뭐랄까요, 핸드폰 최신폰이 이제 예를 들어 16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10상하차, 그러니까 상하차 10번이나 벌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사고가 바뀌었는데 이런 사고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돈을 허투루 쓰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돈을 절약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야 내년에 무조건 취업을 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건데 또 가서 보니까 아저씨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이제 겨울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집에서 편하게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2명만 하더라도 둘이서 하룻밤 동안 택배를 25,000개, 3만 개 정도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심지어 옮기다 보니까 저희 동네 근처 동대문구로도 오고 그런 게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컨테이너는 유니클로 컨테이너입니다. 거긴 다 옷 박스밖에 없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하다 왔는데 유니클로 컨테이너가 베스트였고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염화칼슘을 택배로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화칼슘 진짜 무겁습니다. 염화칼슘이랑 또 뭐 있었지? 진짜 무거운 김치. 김치는 그래도 양반이다. 염화칼슘 20kg 이런 거 진짜 무거워요. 염화칼슘, 세제, 다우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액체류가 무겁더라고요. 근데 염화칼슘이 원탑이었다. 진짜 무겁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발 뻗고 편하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쿠팡 새벽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긴 하죠. 그 직업이 없으면 택배가 유통이 안 될 테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까 낮에 좀 자가지고 밤에 잠이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허리나 이런 데 좀 아파가지고 좀 요즘 앞으로 며칠 동안은 좀 많이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